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ds max의 좌표측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생성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 해제하는 다양한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해본 것처럼 커맨드 패널에서 Create 탭에서 Geometry에 가서 오브젝트 타입 선택하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를 선택하고 뷰포트에 어떤 뷰도 괜찮은데 일단 탑뷰에서 생성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박스도 만들어 보고요. 실린더도 만들어 보고 큐브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플레인도 만들어 보고요. 화면 내비게이션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학습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Alt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회전하시고 또 이번에는 퍼스펙티브에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티폿도 만들고요. 자,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된 상태입니다. 이때 생성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하지 않고 뷰포트의 바탕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해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오브젝트든지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화면의 뷰포트의 바깥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브젝트를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연속해서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가 연속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하나씩 해제가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게 컨트롤 키와 Alt 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클릭이 아니고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화면의 바깥쪽에서부터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점선의 박스가 나타나고 점선의 박스가 닿는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해 줍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다 선택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면 점선에 닿는 오브젝트는 선택 해제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면은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닿는 부분 다시 선택해서 합쳐지게 됩니다. 상단에 메인 툴바에 가보면 오브젝트 셀렉션에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이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동으로 셀렉트 오브젝트 버튼을 키지 않으셔도 오브젝트 생성한 후에 자동으로 오브젝트가 선택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Select by Name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클릭하면 Select from Scenes 해서 생성된 오브젝트들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전체를 한 번에 다 선택하고 OK 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원하는 것만 선택하고 OK 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by Name은 단축키 H를 누르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아까 오브젝트 선택할 때 뷰포트의 바탕을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했는데 이 모양이 지금 박스인데 이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박스 형태가 아니고 Select by Name 옆에 버튼을 클릭하시면 박스, 서클, 또 이런 직각의 모양 이런 버튼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이것을 서클로 해보면 이렇게 선택을 동그라미로 사각형의 박스만으로 선택하기 좀 복잡하거나 원형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조금 더 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t 버튼 누르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Alt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닿는 부분을 빼게 해주고요. 이것은 이제 직선 라인으로 다각형을 만들어서 직접 클릭해 가면서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다시 클릭하고 클릭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래는
자유곡선을 만들어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유곡선이 나오고, 이 자유곡선을 이용해서 선택을 도와줍니다. 직접 한 번씩 해보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번씩 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유곡선으로. 그리고 여기 스프레이 모양의 버튼인데, 이 스프레이는 클릭하고 닿는, 직접적으로 스프레이로 뿌리듯이 오브젝트가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닿는, 직접 마우스가 오브젝트에 닿는 곳을 다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해제가 되고, 클릭하고, 여기서는 컨트롤 버튼은 클릭한 동시에 계속해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버튼은 지금은 의미가 없고 Alt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 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옆에 버튼을 확인하면 윈도우 앤 크로싱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로싱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점선이 사각형 박스 전체를 두르고 있게 활성화됩니다. 이때는 선택을 렉탱글 박스로 한번 바꿔보고, 렉탱글 사각형으로 바꿔보고요. 선택을 사각형으로 바꿔보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 점선에 닿는 걸 다 선택해 줬는데 이번에는 닿아도 선택되지 않습니다. 여기 윈도우 크로싱 버튼을 활성화해서 점선이 오브젝트를 다 감싼 상태의 버튼이 활성화되면은 점선 안에 완전히 포함된 것만 선택하게 됩니다. 완전히 포함된 게, 여기서는 지금 토러스만 포함이 됐죠? 토러스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lt 버튼, 컨트롤 버튼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직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 버튼 누르면서 확장할 수 있고, Alt 버튼으로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고, 드래그하는 방식을 여기서 정해줄 수 있고, 드래그 했을 때 이 점선에 닿을 것이냐, 이 점선이 완전히 포함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하게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한 단계를 저장하고 다시 그것을 그 상태로 로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왼쪽 상단에 보면 디스크 표시 눌러서 세이브할 수 있고, 세이브한 파일은 여기 오픈 파일 버튼 눌러서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맥스 아이콘 클릭하면 이 안에서도 오픈, 또 세이브,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툴에서 호환할 수 있게 OBJ 파일이나 다른 포맷으로 익스포트하고 임포트 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면을 다시 최초 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세이브 하시고요. 이제 오브젝트 생성하고 3ds max의 기본 축을 이해하고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맨드 패널의 크리에이트에서 스피어를 선택하고 탑뷰에서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생성이 완료가 되는데, 각 뷰포트에 보이는 간단한 격자 무늬선은 작업 공간의 유닛 스케일을 보여주고, 중앙의 굵은 선의 중심이 좌표의 중심점입니다. 이 좌표를 기준으로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은 메인 툴바에서 Move, Rotate, Scale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단축키 WER을 클릭하면 각각 W는 Move, E는 Scale, R은 로테이션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또 팝업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Move, Rotate, Scale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 팝업에서 메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선택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선택하고 Move 버튼을 클릭하면 중앙에 파란색, 녹색, 빨간색으로 이미지가 표시되는데, 이것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고 이것을 피봇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기즈모가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의 각각 기즈모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고 바로 X축, Y축, Z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두 축 사이의 중간점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두 축이 바로 활성화돼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XY 사이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돼서 전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퍼스펙티브에서도 이렇게 X, Y, Z, X축, Y축, Z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맥스에서 처음 오브젝트 생성하면 이 좌표계가 뷰 좌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의 메뉴 툴바에 가보면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뷰 좌표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뷰 좌표계는 각각의 뷰포트가 가진 좌표계를 말하는데 프론트 뷰에서도 좌우가 X축, 위아래가 Y축으로 표현되고 Z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탑뷰를 선택해도 좌우는 X축, 위아래는 Y축입니다. F축도 마찬가지 좌우 X축, 높이 위아래가 Y축입니다. 이렇게 뷰축은 선택한 평면 뷰에서 좌우를 X축으로 상하를 Y축으로 항상 고정시켜주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선택해도 좌우가 X가 되고 위아래가 Y가 됩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입체적으로 오브젝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Z축까지도 표현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선택하면 X축과 Y축과 Z축 세 가지 축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축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현재는 오브젝트를 각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동해 보시고 축의 변화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이동할 수 있지만 하단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트랜스폼 박스가 있고 X축으로 0, Y축으로 0, Z축으로 0 이렇게 하면은 3D Max의 좌표계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수치를 X축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플러스 X축의 방향, 마이너스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또 Z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수치를 변화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중심으로 옮겨 놓고 상단에 Select and Move 박스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Move Transform Type인 창이 팝업되는데 이곳에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Absolute World하고 Offset World가 있는데 Absolute는 월드축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지 절대값을 정해서 이동합니다. X축으로 절대값 얼마만큼 가 있고 Y축으로 절대값 얼마만큼 가 있고 Z축으로 얼마만큼 가 있고 이 절대값입니다. 근데 옵셋은 지금 상태에서 얼마만큼 이동할 것인가 이기 때문에 항상 제로가 되고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얼만큼 지금 상태에서 Y축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얼만큼 이렇게 변형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 이 옵셋 값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얼마만큼 움직여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앱솔루트 값은 월드축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지는 곳에 정확히 갖다 두어라 라고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맥스의 좌표계의 중심으로 이동시켜 놓고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로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이 되고 팝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로테이트로 바로 즉각적으로 변형이 됩니다. 로테이트를 선택하고 보면 여기에 X, Y, Z가 있는데 평면 뷰에서는 가장자리로 이렇게 큰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 평면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축과 무관하게 화면에서 무조건 평면에 평행하게 회전시킬 때 이것을 이용합니다. 다시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변형할 축에 마우스를 온하고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스케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스펙 뷰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축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Y와 Z축 사이 이렇게 스케일 되고 또 마찬가지 X와 Z축, X, Y축 그리고 가운데 되면 전체 스케일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언더 버튼에서 얼 상태로 돌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일 트랜스폼 타입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작업을 이렇게 보신 대로 X축, Y축, Z축 이렇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생성한 오브젝트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맥스의 좌표계에서 오브젝트를 이동하고 회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맥스에서 제공하는 축 설정을 달리해서 작업하는 방법과 에디터블 폴리 기초 과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